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저의 멘탈 코칭은 멘탈을 단단하게 받쳐줄 8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체 에너지는 정말 중요하죠. 건강이라는 기둥 하나만 없어도 멘탈은 바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하다면 건강한 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굳이 건강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멘탈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찍어 올릴 건강에 관한 영상들은 방법을 주로 논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미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체 에너지와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멘탈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제가 쓴 책이죠. 멘탈 체육관에 실은 38가지 주제 중에서 일부와 책 출간 이후에 추가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코칭 철학은 고객에게 모델이 되는 코치가 되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코칭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는 지식은요, 입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적용해 본 것들입니다. 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제 자신에게 효과가 없었던 것들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출퇴근 시간 포함 12시간씩 직장의 시간을 쓰면서 몸을 바꿔봤고요.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봤습니다. 물론 이런 몸이 건강한 몸은 아니죠. 저도 지금까지 이런 몸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을 바꿔내는 과정에서 공부하고 직접 적용해본 멘탈 지식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첫 주제로 절제력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멘탈이 차지하는 비중을 몇 %라고 생각하세요? 근육을 만들든 체중을 감량하든 멘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이 틀려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멘탈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력을 갖추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로 하든 아니면 이런 자세로 하든 아니면 이런 자세로 달리든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끝장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완벽하게 참아내더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죠. 외적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몸 만드는 건요, 시합에 나가서 등수를 겨루는 게 아닌 이상 외적 변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든다? 성공률이 99%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실패하죠? 참지 못하니까 실패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실패합니다. 제가 몸을 만들 때 초창기에 반복되던 패턴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운동복과 물통, 보충제를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진짜 열심히 운동해야지. 의지가 충만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의지력은 꺾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동기가 톡을 보내요. 왜 이렇게 매번 무너지는 걸까요? 유혹을 무찌르고 운동을 선택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절제력이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소모성 자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절제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시간을 굶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방에 들어가게 했어요. 방 안 테이블 위에는 막 구워낸 초콜릿칩과 아무 조리도 하지 않은 생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A그룹 학생들에게는 초콜릿칩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한 반면 B그룹 학생들에게는 오직 무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B그룹 학생들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렸겠죠. 갈망하는 눈빛으로 쿠키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물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 과학자들은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이 퍼즐은 풀기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퍼즐이었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두 그룹의 학생들이 퍼즐 풀기를 얼마 만에 포기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초콜릿칩을 먹을 수 있었던 A그룹은 평균 20분 동안 퍼즐을 풀었고 무만 먹을 수 있었던 B그룹은 평균 8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행동과학 연구 실험 결과로는 이례적이리만큼 큰 차이였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B그룹이 쉽게 포기한 이유를 그들이 초콜릿칩의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절제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신 에너지가 바닥난 거죠. 여러분,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절제력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는 당시 1시간 반이 걸리는 출근길 지옥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절제력 중 3분의 1이 털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점심시간 전까지 배고픔을 참고요. 점심을 먹은 후엔 나름 식단하겠다고 디저트의 유혹을 참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쏟아지는 졸음을 참고, 상사가 하는 개소리를 참고, 미친듯이 쌓이는 메일, 업무 요청, 쓸데없는 회의, 이런 것들을 견뎌내느라 퇴근 시간쯤 되면 절제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철을 타고 집까지 가야 할 일이 또 남아 있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충만했던 결심이 매번 무너지는 이유는요, 제가 절제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휘할 절제력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몸을 만드는데 성공하려면 하루 종일 이 절제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거를 참는데도 절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절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하는 몸을 만들고 습관이 잡힐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세요. 생계를 위한 일 외에 다른 모든 건 접어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몸을 바꾸는 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건데요, 거기에는 엄청난 정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에너지가 탈탈 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나가고 강의도 듣고 거기에 몸까지 바꾸겠다? 안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직장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일하고 운동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차라리 잠을 더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 간단하게 해보는 건데요, 이 표를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 하루를 잘 뜯어보면 절제력을 소모시키는 일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왼쪽 열에 쓰고 오른쪽 열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적어보는 거예요. 책 의지력의 재발견에 보면 사람들은 수면욕, 식욕,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참는데 가장 많은 절제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능적 욕구를 살펴보세요. 제가 썼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의 경우에 제일 먼저 수면 시간을 늘렸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맨날 병든 닭처럼 졸았습니다. 졸음을 참는 데 쓰는 힘을 아끼기 위해서 몸이 적응할 때까지만 1시간씩 더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음식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운동 습관이 잡히면 그때부터 식단을 조금씩 바꿔나가기로 하고 우선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적은 건 비염이에요. 제 절제력을 가장 많이 빼앗는 주범은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아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재채기를 참고 옆사람 방해될까봐 훌쩍거림을 참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탈탈 털립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진먼지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먼지가 들러붙기 쉬운 울이나 니트류의 옷은 모두 창고로 집어넣고 진먼지가 붙지 않는 소재의 옷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진먼지에 좋다고 해서 건조기도 샀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왜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염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무능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무능이란 정말 중요한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적당히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매일 같은 옷만 입는 것도 전략적 무능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절제력을 비롯한 모든 정신 에너지는 오롯이 운동에만 쓴다는 생각으로 옷 입는 거, 독서, 집 정리, 인간관계, 삶의 너무 많은 부분에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써보고 실행으로 옮기니까 확실히 운동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거 하나로 엄청난 효과를 본 거는 아니지만 퇴근할 때 동기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의 주 2회 이 정도밖에 못 갔었는데요, 주 4회 정도는 가게 됐습니다. 단순히 운동량으로만 보면 목표 달성이 2배는 빨라진 셈이죠. 결국에요, 이 한정된 자원인 절제력을 어떻게 아끼고 어디에 배분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절제력을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절제력을 낭비한다면 정작 나를 위한 소중한 일에 사용할 절제력은 남아있지 않겠죠. 습관이 들 때까지만 절제력을 거기에 몰빵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운동과 식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절제력을 잘 관리해서 이 습관으로 만들면 소중한 이 절제력이라는 에너지를 다른 목표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성공에 도움되는 습관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